오늘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항에 속하지만 혹시나 실수한 친구들 있을까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어보면 일단은 6을 중심으로 3칸 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9와 6 빼기 3에서 3, 3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영역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상수항부터 인수분해 해봅니다. 3a 플러스 1과 a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인수분해를 마지막까지 해보면 x 빼기 a 그리고 x 빼기 3a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a랑 3a 플러스 1을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야 되고 a가 음수가 되면요. 여기에 정수 x가 2개 있으려면 무조건 3a 플러스 1이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a가 음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되어버리겠죠. 당연히 a가 양수일 대로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결국은 a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3a 플러스 1이 여기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두 개의 부등식에 겹쳐지는 범위에 정수 x가 두 개, 즉 8과 9만 존재해야 됩니다. 7은 존재하지 않아야 해요. 이게 핵심이고요. 따라서 a라는 값은 8보다는 작거나 같은 위치에 그리고 7보다는 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정수 a의 값은 일단 첫 번째 8이 되겠죠. 자, 물론 이런 문항을 풀 때 등호가 항상 실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등식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a가 이렇게 3a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정수 x가 3, 4까지 있어야 되고 5가 범위 안에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3a 플러스 1은 5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엔 a가 1 나옵니다. 1과 8을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 문제는 이제 이차함수 최대최소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볼게요.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도 60도짜리 삼각형일 거고요. 60도짜리 직각삼각형. 아무래도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요 두 변의 길이도 당연히 같을 거고 당연히 마주보고 있는 요 두 직각 삼각형 역시도 합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길이를 여기를 x로 잡으면 여기도 같이 x일 거고 요 밑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인 2에서 x 두 개를 제외한 2x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볼 건데 높이는 1대 2대 루트 3 사용해서 루트 3x 마찬가지 반대쪽도 동일하지만 필요하지 않아서 쓰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럼 넓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 먼저 구해주시면 2분의 루트 3 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2-2x의 제곱. 요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완전 제곱꼴로 정리를 할 거고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제곱해서 밖으로 빼주면 x 빼기 1로 바뀌고 4가 없어지겠죠. 2분의 루트 3으로 묶어줄 거고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완전 제곱꼴 계산하기 위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완전 제곱꼴로 정리하려면 3으로 묶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2분의 3루트 3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고요. 완전 제곱꼴 계산해주면 절반의 제곱을 더해줄 거니까 더하기 9분의 4 빼기 9분의 4. 그럼 계산했을 때
요게 괄호 밖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9분의 6이었으니까 9분의 2가 되고요. 요게 괄호 밖으로 나왔으니까 계산해보면 3분의 루트 3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완전 제곱꼴이니까 최소값은 3분의 루트 3, 답은 2번 되겠죠. 그 다음 19번 문제는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데 사실 2차 방정식이 기말 범위에 해당되는 학교는 몇 없어요. 그치만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차 함수 x제곱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두 점 a, b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a랑 b의 좌표는 t라는 값 문자를 이용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a, b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일단 한 변의 길이는 2t란 얘기고 문제에서 c랑 d의 위치를 뭐 명확하게 안 줬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정사각형이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뭐 원점이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x축이 위치함에 따라서 뭐 원점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OAB 삼각형 넓이나 OCD 삼각형 넓이나 밑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결국은 높이의 비를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높이의 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집니다. 자, 넓이의 비가 5대 1이다? 그럼 높이의 비가 5대 1이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원점이 사각형 내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t인 상황에서 5대 1로 쪼개지니 원점에서부터 이 선분 AB까지 거리, 그러니까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게 6분의 5에 해당되겠죠? 한 변의 길이에. 즉 3분의 5t가 됩니다. 근데 이 높이를 이미 알아요, 우리가. 자, A나 B의 Y좌표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T제곱이고요. 여기서 T의 값이 나오죠? T가 0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T로 나눠주시면 되고 3분의 5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사실 원점이 이렇게 내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려봤지만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을 수도 있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C랑 D가 X축과 안 만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는데 CD가 위쪽에 위치해 있으면 사실 OAB 삼각형 넓이가 OCD 삼각형 넓이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겠죠? 그럼 여기서는 두 번째로 한 번 더 봤을 때 이 전체가 5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높이가 아무래도 1에 해당되겠죠. 1대 5에 해당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4에 해당되는 거니까 결국은 2t에 4분의 5를 곱하면 t제곱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 이번에도 t가 0은 아니기 때문에 t는 양변을 약분해 주시면 되고요. t의 값은 2분의 5. 결국 2분의 5랑 3분의 5를 더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25 답은 1번 나옵니다. 자, 20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이번 기말고사의 좀 메인인 단원인 부등식에 해당되는 문제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늘 부등식은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내려주고요. 두 부등식을 연립했을 때 정수 x가 한 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는 m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그려보기 조금 선뜻 이렇게 내키진 않고요. 그죠? 두 번째 부등식은 그래도 비교적 좀 깔끔하게 줬어요. 숫자 하나는 3으로 주어져 있고 나머지 하나는 n인데 n의 값은 또 양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의 값을 먼저 지정을 해보면서 출발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n의 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되면서 애초에 이 녀석이 x는 이 하나의 정수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얘를 1번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자, 1번 부등식의 해가 2가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둘을 연립했을 때 정수 x가 한 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만 확인해주면 돼요? 2 대입했을 때
부등식이 참입니다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x에다 2를 대입해 주시면 2m-3 m 더하기 2가 0보단 크거나 같다. 자, 요거 부등식 풀었을 때 m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m의 값이 2분의 3보단 크거나 같다. 즉 n의 값이 1일 때 m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리고 2, 3, 4, 5 몇 개예요? 8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n의 값이 2나 3이나 4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n의 값이 2나 3이나 4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부등식의 해 자체가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2, 3, 4는 해볼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의 값이 5일 때도 1일 때와 비슷해요. 애초에 3과 5 사이에 정수 x는 4밖에 없기 때문에 4를 대입했을 때 참입니다로 접근하는 게 쉽겠죠. 따라서 4m 마이너스 3 m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m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m의 값이 4분의 3보단 크거나 같다. 여기서 m의 개수를 세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두 개에다가 1, 2, 3, 4, 5 그럼 몇 개 나와요? 7개 나오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15개 나왔고 자, n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하면 6, 7, 8, 9, 10일 때 요 5가지 케이스는 지금 상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둘째 치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먼저 써보면 2번 부등식은 n의 값이 6, 7, 8, 9, 10인 경우니까 x가 3보다는 크고 n보단 작습니다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부등식은 m의 값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m의 값이 양수일 때 먼저 해보면 요 1번 부등식은 아무래도 바깥쪽을 향하는 값으로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겠고 m분의 3과 마이너스 m을 가지고 범위를 작성해야 되는데 얘가 음수, 얘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x의 값은 마이너스 m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m분의 3보단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수직선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사실 음수 영역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1번 부등식의 해에 이미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3n 이게 2번 부등식의 해고요. 1번 부등식의 해는 결국 n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나올 텐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m의 값은 절대값이 지금 5보단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양수 m의 값은 1, 2, 3, 4, 5만 가능해요. 그러면 m의 값이 1일 때는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6이든 7이든 8이든 9든 10이든 뭐가 와도 그 사이에 정수 x가 1이 될 수가, 한 개가 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도 어떤 경우에도 그 사이에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보다 많아져요. 따라서 이 케이스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m의 값이 음수일 때로 해보겠죠. m의 값이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범위는 가운데 사이로 모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m이 오히려 양수가 되고 n분의 3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범위를 그려봤을 때 요 범위 안에 지금 이미 6, 7, 8, 9, 10 뭐 이럴 거기 때문에 4도 있을 거고 5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5가 범위 밖에 있었으면 좋겠고 4가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하면 정수 x가 하나여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m의 값이 이런 식으로 사이로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m은 4보단 어떻고 크거나 같고 5보단 작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실 m의 값이 마이너스 4만 된다는 얘기. 한 개 되고요. 6일 때 한 개, 7일 때 한 개, 8일 때 한 개, 9일 때 한 개, 10일 때 한 개니까 5개. 그러면 15개다가 5개 더하니까 20개 답은 2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범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30번 정도를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30번도 사실 이차함수 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어서 기말고사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복습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문제에서 fx랑 x 플러스 k의 교점. 근데 어느 범위에서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교점의 개수를 m개 그리고 gx와 x 플러스 k의 교점의 개수 단 어디서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교점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m 더하기 n이 3이었으면 좋겠대요. 다시 말하면 교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되도록 하는 k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얘를 직선을 1차 함수로 바라보는 것보단 상수함수인 경우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움직여 볼 때 편하기 때문에 요 방정식을 살짝 변형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따라서 fx를 일단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고 gx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인데 여기서 x를 모두 이항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정식은 변하는 것이 없고 대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개형을 파악하고 케이스를 찾아가기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뭐만 움직여보면 되니까 k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상수함수만 움직여보면 되니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함수를 제가 이제 뭐 라지 fx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라지 fx는 x제곱 빼기 6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5 지금 x를 이항해서 만들어지는 왼쪽 함수를 x의 범위에 따라 나누어 정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범위를 함수를 새로 정의했고요. 요 라지 fx랑 y는 k의 교점이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 3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뭐가 실수 k가 존재하도록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 두 개를 그려봅니다. 자, 2차 함수랑 직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먼저 첫 번째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자, 0과 6에서 만나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9로 계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직선을 그려볼 텐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3분의 5, 0을 지납니다. 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직선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왕이면 교점까지 뭐 체크해 두면 좋기는 한데 필요하면 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조금 보여드리면 첫 번째 a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아직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 a의 값들을 가정해보면서 여러 그려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a가 0이라고 가정하면 0보다 작은 구간은 2차 함수를 그리고 0보다 큰 구간은 직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지금 조금 잘 안 보이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는 얘기고 요렇게 그려지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렇다라고 봤을 때 a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y는 k, 즉 상수함수를 그려서 움직여 보면 지금 상수함수와
이 직선과 세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나요? 하고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지 세 점에서 만나는 지점은 없어요.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감이 있는 친구들은 좀 2차 함수가 좀 꺾여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A의 값을 어디까지 옮겨볼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축이 되는 지점까지 옮겨보지 않을까요? 축보다 살짝 얘가 오른쪽에만 있어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 꺾여서 올라가겠다 한번, 그리고 오른쪽은 직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우리가 y는 k랑 세 점에서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뭐보다 커야 되겠네, a는 3보다 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A가 3보다 크면 무조건 2차 함수가 꺾여서 올라갔기 때문에 세 점에서 항상 만날까? 하고 또 상상해서 그려보면 A의 값을 살짝 움직여 봅니다, 또. 근데 그러다 보면 얘가 뭐에서 한 번 더 걸리느냐? 이 y좌표가 마이너스 9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거기까지 A를 딱 옮겨봤을 때 2차 함수가 왼쪽은 어떻게 그려져요? 그 노란색 선까지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그려져요. 그리고 반대쪽은 직선이 그려진 직선이 여기서 그려지죠.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는 구간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A는 어디까지만 괜찮아요? 이 y가 마이너스 9가 되는 요 지점 전까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선의 y좌표가 마이너스 9가 되는 순간,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 9예요 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한쪽으로 이항해보면 2분의 3x는 2분의 23,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23 나오겠네요. 즉 A의 값은 어때야 돼요? 3분의 23보단 작아야지 세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PQ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3.